예, 안녕하세요. 목동 시대인재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구승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이제 정말 감사드리고, 요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이제 먼저 드릴 텐데, 언제 이제 한번 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목동이 키운 구승현, 예, 등급을 바꾼 수업 이렇게 모토를 잡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써먹는 멘트인데 목동이랑 제가 참 인연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동에서 그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처음 이제 첫 여친을 목동에 살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한신청구에 살았거든요,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674번 타고 이제 발에다 주면서 좀 멋이 없긴 한데 여기 앞단지 파리공원에서 이제 가끔 이제 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목동이 사실 대전 출신이어가지고 목동이 이제 뭐 하는 동네인지 몰라서 그냥 여기 학원이 많네. 아, 여기가 목동이구나. 그런 이제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원 강사로 일하게 되면서 목동에서 처음 이제 과학 전문학원에서 이제 과학 강사로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단과 강사로도 목동 시대인재에서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과 강사로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키워준 아주 고마운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키운 구승현 이렇게 이제 모토를 잡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학교들 나왔고 이런 학원들에서 이제 수업을 했고요. 여기 제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점은 이 번호로 뭐 문자나 카톡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동에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작년에 한 반에 80명까지 이제 진행되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단과 학원들의 이렇게 대형 학원 분위기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저를 선택을 해줘서 이런 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반에 학생이 많은데 학생들 관리가 제대로 되나? 예,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가 제 이제 조교진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동의 키운 구승현 등급을 바꾸는 수업 예, 이렇게 모토를 정해봤고요. 자, 일단 목동권에서 생명과학 유전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제 여름 특강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자료에는 아마 기출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요새 좀 기출문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저작권 이슈가 있어서 자, 여기다만 담아놨는데 예, 일단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이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평가원을 기준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진명요고 기출문제인데 이것들이 이제 다 수능 특강 혹은 수능 평가원 문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들이 가끔 이렇게 뭐 이런 기출 문제들 보고 이게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지 수능 평가원에서 나오는지 그걸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 고수랑 하수의 노하우가 나옵니다. 이제 고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림만 봐도 이게 수능 평가원 문제인지 아니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업 기밀이긴 한데 이렇게 이거는 아예 학교쌤이 새로 만드신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가계도만 봐도 이거 이제 한가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수능 특강 문제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세포 이렇게 모양을 그렸을 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명암이 없잖아요. 명암이 없으면은 수능 평가 교육청 기출 문제고 이렇게 명암이 있으면은 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이 학교 기출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목동호 기출인데 아예 학교 선생님이 새로 만드신 겁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동고에 이제 문제가 있는 쌤도 있고 문제를 잘 만드시는 쌤도 있는데 문제를 잘 만드시는 쌤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피지컬로 풀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 평가원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외워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학교쌤이 아예 새로 만드셨기 때문에 진짜 처음부터 그냥 자료 해석 들어가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능 평가원, 수능 특강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 푸는 피지컬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학교 문제들이 학교 선생님이 새로 만드시거나 또는 이제 수능 평가원, 수능 특강 문제를 참고해서 이렇게 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고2 수준에만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절대로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3 수준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수능 평가원 문제들을 풀어야지만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가끔 학생들이 유전이 너무 어려우니까 유전 풀다가 보면은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집중이수로 이제 진행되는 학교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때 유전을 들어가요. 그래서 한 학기 때 이제 그 생명과학을 다 끝내다 보니까 반 학기 만에 유전을 끝내야 되는데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아이들이 어쩔 수가 없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1학기 때 한 3등급 나와도 중간고사 때 3등급 나와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말 때 한번 등급 올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은 요새는 중간 만드는 3등급이야? 그냥 사탐넘. 바로 그냥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유전 문제 풀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쉬운 문제를 달라고 해요. 선생님 좀 쉬운 문제 주면 안 될까요? 쉬운 문제 풀고 싶어요. 쉬운 문제는 근데 풀면 풀리죠. 근데 이제 쉬운 문제랑 고3 문제랑 그 난이도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쉬운 문제만 풀다 보면은 수준별 학습의 함정에 빠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머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구구단을 막 신나게 외우잖아요. 막 9, 20, 18 막 이렇게 구구단을 외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년이 올라가서 두 자릿수 곱셈, 세 자릿수 곱셈을 하라고 해요. 구구단만 외워가지고 그거 풀 수 있나요? 절대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피지컬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좀 어려운 자료 해석 문제 들어가고 고3 수준 자료 해석까지 들어가고 스킬을 배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을 들으면은 학생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힘들게 끌고 가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실적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이거를 이제 다 할 시간은 없어서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텐데 목동호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학기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출제 난이도가 약간 바뀌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머님들 1학기 때 약간 좀 목동고 이슈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수업 중에 이렇게 막 좀 좀 망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험을 엄청 쉽게 냅니다. 요번에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냈는데 100점이 58명이 나왔어요. 1등급이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내시던 분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평균이 엄청 높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23학년 때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박모쌤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보인고에 계셨고 시험을 어렵게 내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목동고 기출 봤는데 옛날에 목동고 가계도도 저렇게 어렵게 안 나왔어요. 뭐 근수축 막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쉽게 나왔는데 저분이 이제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정보를 얻었죠. 학교쌤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뭐 물어봤더니 보인고에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마침 보인고 이제 영어 1타 대치동에서 영어 1타 하시는 쌤이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인고 학교 기출 문제를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분이 출제하시면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비를 해가지고 23학년도 때는 제가 이제 목동고 1학기, 2학기 전부 다 전교 1등 제가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서 이렇게 선생님 정보를 얻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철저히 대비를 해가지고 목동고 좋은 성과를 냈었고요. 그리고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1학기 기말고사 때도 그 방금 말씀드렸던 박모쌤이 출제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학기 기말고사 꽤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2학기 때 제가 전교 1등 다 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들이 변경해서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고 대일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2년도에 이제 수업을 하셨던 쌤이 맡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능평가원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출제하시는 경향성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부터 누적으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학기 기말 또 마찬가지로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대일고가 조금 안타까운 게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도 크죠. 이런 건 이제 좀 학교에서도 지금 문제를 인식해가지고 수행 비중을 올려가지고 조금 이제 평균 높이고 표준 편차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가람고 수능 특강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문항수를 높여서 난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전 문제인데 문항수 자체는 33문제 엄청나게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다 보니까 문항마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33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항수를 높여서 난이도를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명여고도 마찬가지. 진명여고도 수능 특강, 수능평가원 문제들 이제 변형이 들어간 고난도 문항들을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1학년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진명여고가 내신 그 좀 수준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좀 최근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너무 진학률이 낮다고 좀 비판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도 통합과학에서 이제 좀 약간 역학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과 문항들을 좀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어서 올해도 1학기 중간고사는 나름 좀 그래도 쉽게 나왔는데 1학기 기말 때 어렵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목고도 이제 학교 선생님, 공립의 특성상 학교 선생님이 달라지면은 출제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서고는 뭐 말할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수능평가원, 수능특강 위주로 정시학교다 보니까 수능형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양정고가 진짜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너무 진짜 욕 나오게 잘 만드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수업 들었던 진우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한테 이제 진우야 그 시험지 좀 사진 찍어 보내줘라고 했더니 시험지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찢어버렸대요. 너무 열받아. 그럴 정도로 이제 문제를 잘 만드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천고도 이제 제가 작년에 전교 1등 2학기 때 배출했는데 옛날에는 쉽게 나왔었습니다. 막 교과서에서 막 이상한 수업 때 배웠던 개념들 그런 거 나왔었는데 22학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수능특강, 수능평가 문항을 출제해가지고 이제 수능식으로 어렵게 문항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감고, 저는 이제 배감고 되게 리스펙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목동권에서 생명과학 제일 어렵게 그리고 깔끔하게 되는 학교가 배감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수능 완성이랑 예년도 수능 완성이랑 수능특강 문제들을 변형 출제하시는데 학교쌤도 나름 그 철학이 있으세요. 이렇게 어렵게 내신을 내야지 너희들이 수능에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철학을 가지고 계시가지고 저는 이제 배감고 쌤 되게 리스펙하고요. 목동에서도 꽤 어렵게 진짜 어렵게 문항을 잘 만드셔서 출제를 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이대부고도 마찬가지. 이대부고도 수능평가원 문항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학기 때 내신 대비 어떻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사실상 여름특강부터가 내신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유전의 어려움이라는 건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 유전 어렵다니까 그냥 뭐 그래도 뭐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들 고3 올라가면 학생이 고3 올라가면은 생명과학 1년 커리의 80%가 유전입니다. 그냥 뭐 막전이 군숙지 그런 건 거의 양념 소스 정도로 이제 가끔 언급을 하는 거고 1년 내내 유전만 돌립니다. 1년 내내 유전만 돌리는데 이제 21학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수능이 되게 어렵게 생명과학 어렵게 나올 때거든요. 그때 생명과학을 한 15만 명, 16만 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고3 N수생들이 뭐 시대인재, 재종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서바이벌 모의고사 풀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못해도 그래도 한 2만 명은 됐겠죠. 그러면은 수능에서 만점자가 최소한 한 1000명, 2000명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수능 만점자가 400명, 500명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16만 명 중에 만점자가 400명, 500명이라는 거는 사실상 킬러 문제 틀리라고 내는 거죠. 틀리라고 내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고의가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수능 평가 문제를 피지컬로 풀면 안 되고 이걸 어느 정도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외운 상태에서 학교쌤이 그 문제를 응용해서 냈을 때 학교쌤이 그리고 그 무당에 그 자료를 많이 못 바꿔요. 데이터들을 많이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바꾸는 순간 본인도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꾸면은 선지 위주로 바꿉니다. 선지 위주로 조그만 변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수능특강, 수능평가 문제들을 잘 외우면 되겠구나. 그냥 막연히 외울 수가 없죠. 어느 정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우게 되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름특강부터 내신 대비가 시작됐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여름특강 때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올해 그 중간고사 그 10월 3일날 개천전 절에 다 보는 거 아시죠? 지금 10월 3일부터 열흘 동안 연휴가 펼쳐지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기를 쓰고 10월 3일 전에 시험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8월 이제 광복절 이후에 개학을 한 다음에 내신 대비 기간이 6, 7주밖에 안 나와요. 6, 7주 동안에 유전 단원을 마스터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 특강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수능 특강, 수능 평가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피지컬을 갖추고 내신 대비 들어가서는 수능 평가 문제들을 풀면서 문항들을 내가 외우겠다. 이런 자세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작년에 좀 안타까운 경우가 내신 대비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미안한데 조금 힘듭니다. 진짜.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 N수생들이 1년 내내 유전만 돌려도
다 맞기가 힘든 단원인데 이거를 6주 만에 이제 마스터하겠다. 약간 좀 힘든 거죠. 그래서 학생이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때 들어와서 이제 통합과학 수업 들었던 학생인데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와가지고 쌤, 유전 쉽게 푸는 방법 없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은 생명과학에서 벌써 만점자가 한 2, 3만 명씩 나왔겠죠. 근데 아쉽지만 그런 방법이 없고 어떻게든 처음부터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게 너무 쉬우니까 어떤 무슨 뭐 신박한 신묘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쉽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피지컬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이제 2학기 기말 때는 어떻게 되냐? 2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버티면 2학기 기말 때는 이제 생태계가 들어옵니다. 생태계가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내신 난이도가 낮아지는데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생태계 뭐 쉬우니까 혼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사례를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2학기 기말 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2학기 중간고사 잘 봤던 학생도 2학기 기말고사 때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병을 꼼꼼히 이제 정리를 하고 생태계에서 방심이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수업을 이제 진행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제 수업 자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가? 첫 번째, 정성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있는 자료들 제가 다 손수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가계도도 제가 PPT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쉬운 개념부터 자료까지 전부 다 직접 제작한 저의 이제 강사의 로직이 녹아있는 이런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겨울특강 들었던 이제 학부모님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가계도 여기 이제 색깔이 진한 파란색이었어요. 진한 파란색이었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에 유전자형 판서를 하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디테일함까지 계속 교재를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제 교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거의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1학기 때 집중위수로 이제 수업 나가는 학교들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위수에서는 지금 유전을 나가고 있어요. 1학기 기말 때.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 가르쳤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교재를 업데이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목동에서 가장 좋은 교재 그리고 가장 최신화된 컨텐츠로 이제 무장이 된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목동에서 단과 강사로 좀 근무를 하면서 솔직히 다른 학원들은 어떻게 가르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 다니던 친구들한테 야, 그 학원 자체 교재 한번 보자. 어떤 노하우 있었다 궁금해가지고 이제 저도 봤는데 그냥 1등급 만들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말고 자체 교재. 이게 자체 교재예요. 이게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 목동의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2018학년도에 처음에 이제 목동의 과학전문학원에 왔을 때 자체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2018년도면 그래도 나름 21세기고 그렇잖아요. 진짜 장난이 아니고 그 교재 틀에다가 완자를 오려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체 교재라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자체 교재를 보면은 개념 부분이 비어져 있고 손으로 판서를 해야 되고 요새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걸 언제 다 판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전 문제 풀기 시간도 급급한데 그걸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장 좋은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얼마나 좋은가? 이제 이 학생이 재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에요. 재작년에 22년도에 수업을 들었고 작년에 재수를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수능 끝나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이제 DM을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잘 봤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수능 시험장에 재수생인데 제 교재를 들고 왔대요. 심지어 수능 날 제 교재를 들고 왔다. 재수생도 많은 이제 수업을 들었겠지만 제 교재를 재수한 내내 썼다. 이 정도로 제 교재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 교재에는 이런 이제 수능 평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자료해석 연습 그리고 이런 스킬들, 이런 로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OX 유형 문제인데 이런 걸 풀어나가는 메커니즘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시중에서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제 노하우가 담겨 있는 자료해석 연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유전 문제 풀어나가는 로직들이 담겨진 제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자랑인데 제가 수업을 했던 지역에서 이제 학교들 기출문제를 이제 팍팍 긁어 모았습니다. 팍팍 긁어 모아서
조교쌤들이 이렇게 이쁘게 타이핑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출문제 모음집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많은 문제풀이에 대한 좀 갈망이 있어요. 갈증이 있는데 요 기출문제 모음집 보면은 한 단원당 문제가 한 200문제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 요 기출문제만 해도 한 700~800문제 유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은 따로 시중문제집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과제로도 수능특강, 수능평가 문제 다 나눠주고요. 제가 이제 수능특강, 수능완성도 2011학년도부터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거 다 타이핑해놨습니다. 원하면은 문제 줄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만 잘 들어도 문제,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건 전혀 걱정이 없어요. 차고 넘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못 풀어서 문제죠. 그래서 제 수업만 잘 들어도 이런 양질의 콘텐츠 문제들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이렇게 주간지 형태로 나가는데 주간지 형태로 나간 과제를 학생들이 풀어오면 이걸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사실 고2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베껴오는 학생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 명 걸렸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근수축 막전 이런 계산 파트 이제 과제를 줬는데 문제풀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답만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교쌤들한테 이런 것도 걸러내는 방법을 다 노하우를 전수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들었던 제자가 이제 클리닉 조교를 하고 있는데 쌤 이거 베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딱 베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뭐야 이거 혹시 과제 베꼈니? 그랬더니 솔직하게 실토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베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제가 경고를 주고 만약에 이게 누적이 되면은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학생한테 기회를 줄 때 잘 이제 학생이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조교쌤들이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교쌤이 과제 수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도 써줍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아쉽게 했으면은 이렇게 C를 줬다. 그러면 다음부터 잘해오세요. 이렇게 멘트를 주고 그 다음에 잘해오면은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 멘트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조교쌤하고 학생들이 요거를 통해 가지고 약간 라포 형성이 돼가지고 막 여기다 막 조교쌤 사랑해요 하트 막 그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교쌤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진행하려면 최고의 조교쌤과 수업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교쌤들과 이제 수업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명은 재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제자들이고 지금 서울대 의예과 이사학번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가람고 졸업한 요 두 분, 요 조교쌤들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들어온 이제 이 땡땡 조교쌤인데 서울대 의예과 2학번입니다. 강서구를 졸업했고 학생들 지금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교까지 지금 이제 제 클리닉 및 행정조교가 총 21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조교쌤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많으면 관리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학생 15명당 조교쌤 1명을 배정하고 있고 그래서 책임 조교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마다 특정 조교쌤들이 이제 학생을 책임해서 담당 조교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 관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명이 수업을 하면은 조교쌤이 이제 6명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가계도를 직접 막 칠판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가계도 칠판에 그리면서 사실 시간 버는 겁니다. 가계도 그리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자료 해석 연습해야 되고 스킬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PT로 문항을 띄워가지고 자료 해석 연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쪽지 테스트를 보는데 이렇게 쪽지 테스트를 보고 성적표를 카톡으로 어머님께 보내드립니다. 수업 당일 혹은 다음날 카톡으로 성적표가 이제 발송이 되고요. 요 쪽지 테스트를 바탕으로 무엇을 진행을 하는가?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겠죠. 클리닉. 가지고 클리닉을 이렇게 테스트 그리고 과제로 이제 인원을 선별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어머님들 거기 QR코드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클리닉 예약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 선택해가지고 그 시간에 클리닉 이제 선택을 하면은 클리닉을 이제 조교쌤과 1대1로 30분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30분 정도 또는 그 이상 문제풀이 하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아까도 이제 이렇게 클리닉 조교쌤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서울대 의예과나 이렇게 연세대 의예과 조교쌤들하고 1대1로 이제 시간 가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교쌤 이제 클리닉 조교쌤들 저는 시급 25,000원씩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대신에 많이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또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클리닉 일정 올리면 학생들이 알아서 잘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다 개인톡을 보내야 됩니다. 뭐야 제발 클리닉 좀 신청해 주렴. 그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클리닉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좋은 이제 기회가 플랫폼에 열렸을 때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리닉 학생 예약하면은 이렇게 30분 1대1로 시간 가지고 제 연구실에서 이제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파리지앙에 제 연구실이 있는데 개인 연구실에서 클리닉이 진행되고요. 학생 불러다 클리닉하고 끝! 이게 아니라 제가 조교쌤한테 이렇게 다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뭐가 어려워했다, 어떤 문제를 질문했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클리닉을 못하는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학생 상태를 검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주면은 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손풀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전 문제를 제가 이제 직접 풀어서 학생들한테 손풀이를 주는 건데 이게 이제 한번 풀고 땡이 아니라 여기 약간 보시면 지금 티가 안 나지만 색깔이 조금 다르거든요.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들이 이걸 좀 더 이제 추가로 설명해주면 좋겠구나 그런 거를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막 이거 푸는데 새벽까지 막 머리 쥐어싸면서 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방법을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담아서 과제에 대해 손풀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PDF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님들이 이렇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제 대1고 2등급 학생, 이 학생이 제가 목동시대인제 왔을 때 처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에요. 제가 이제 목동시대인제 21년도에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딱 왔는데 강의실에 진짜 딱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예, 대1고의 이제 박형민 학생인데 제가 이제 설명의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형민이가 봤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 DM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혹시 한 명 저예요? 그래서 형민아 그거 봤구나. 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영광이라고 그래서 형민이 선생님이 밥 사줄게요 그랬는데 저 학생이 제 수업을 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수업이 좋다고 계속 많이 이제 응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이제 실적을 좋게 돼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이제 QR인데요. 블로그 들어오면은 실적 더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향상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이제 의구심이 또 있으실 수 있어요. 원래 잘하던 학생이 시험도 잘 본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작년에 여름 특강부터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이제 수업 끝나고 수줍게 편지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 학생이 1학기 때는 혼자 해가지고 3등급을 받았었는데 여름 특강부터 제 수업을 들어가지고 전교 3등까지 마무리를 하고 결국엔 1등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제 수업을 진짜 항상 열심히 들었어요. 맨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초롱초롱 빛내면서 열심히 들어줬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님 잘 생각해 보세요. 3등급이면은 솔직히 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머님들도 뭐 그렇게 썩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닌데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도 제 수업을 열심히 잘 따라오면은 이렇게 좋은 등급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 자료해석 연습이라든지 스킬 연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체득하기가 쉽지 않으나 체득만 하면 이제 받아들이고 이거를 내가 써먹을 수 있으면 반드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다. 저는 이제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B 같은 이 학생이 이제 배감고 학생인데 2학기 기말부터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 또 학교쌤이 엄청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중간 1, 2등도 88, 85가 나왔는데 나는 66점에서 85점 올라서 기분이가 좋다. 이런 이제 멘트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약간 조금만 더 제 수업을 일찍 들어줬더라면 여름 특강부터 들었더라면 2학기 중간고사도 안정적으로 1등급 나왔을 거고 기말 때도 1등급을 나왔을 텐데 이 학생이 안타깝게 2등급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작년에 이화여고 전교 1등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1학기 때는 이제 25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끄트머리를 한 거죠. 그럼 2등급 끄트리면 사실은 엄청나게 최상위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 특강부터 이제 프리미엄 반으로 들었거든요. 이 학생이 특징이 뭐였냐면은 클리닉 대상이 아닌데도 계속 클리닉을 신청했습니다. 클리닉을 신청해가지고 아까 제 클리닉 조교진 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서울대 의예과, 연세대 의예과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클리닉을 매주 신청을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중간고사 때 100점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99점으로 최종적으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까 제가 기말고사는 방심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학생하고 똑같이 중간고사 때 100점을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화여고는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 2명 다 제가 배출을 했었는데 그 100점 받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2학기 기말고사는 유전병은 뭐 여름특강 때 들었고 그 다음에 생태계는 쉽기 때문에 혼자 해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잘하던 학생이니까 그 친구가 사실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나 쪽시 테스트 보면은 이제 100점이 없을 때도 혼자 100점 맞고 이랬던 학생이었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쌤 혹시 쌤 수업 들었던 이화여고 친구들 시험 잘 봤나요? 그래서 그 친구 뭐 하나 틀려가지고 99점 나왔고 대부분 성적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생태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올랐어. 이 학생 100점 맞았던 친구잖아요. 77점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성적이 많이 떨어졌죠. 그게 이제 왜냐면은 요즘 또 아이들 트렌드기도 한데 어머님들 이제 성적이 한번 잘 나왔다고 요즘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새 아이들 그 스마트폰 특히 이제 요새는 유튜브 쇼츠 릴스를 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은 내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예연도 기출을 스스로 찾고 EBS 페이지 들어가지고 옛날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풀고 이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방법도 힘들거니와 그 다음에 시간도 너무 오래 들죠. 근데 이 친구도 아까 잘하던 친구인데 2학기 기말고사에 계속 제 수업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99점으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원이 쉽다고 해서 그냥 이제 혼자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례처럼 약간 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수업을 들으면은 제가 정해진 커리에 그리고 그만큼 충분한 과제들을 주기 때문에 제 커리를 따라오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등급을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좀 약간 후회가 되는 게 그 친구를 한번 잡을 걸.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쿨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열심히 해봐. 모르는 거 쌤한테 질문하고 그냥 떠나버렸거든요. 한 번만 잡을 걸. 야, 안 된다. 들어야 된다. 한 번만 잡을 걸. 좀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기말고사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여름 특강반은 이렇게 총 3타임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그리고 일요일 오전반은 실력 완성반입니다. 그래서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기본 개념부터 심화 자료 연습까지 들어갔는데 개념이랑 이제 문풀이 4대 6 정도다. 5대 5 정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 반 있잖아요. 이 반은 첫 수업 때 이제 테스트를 실시를 할 거예요. 레벨 테스트를 실시를 해가지고 좀 기준 미달 시에는 진짜 가계도 하나도 못 푼다. 중3 때 배웠던 가계도 수준 문제들 낼 거거든요. 이것도 못 푼다. 그러면 좀 미안한데 이제 실력 완성반으로 가줄래? 이렇게 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유전 1회독 이상인 학생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요 반에 모군 중3 이런 학생들이 와요. 모군 중3 뭐 이런 월촌 중3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되게 잘합니다.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막 모의고사 쪽지에서 보면은 막 상위권에 날아다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신의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레벨을 파악한 후에 좀 들어와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은 커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념 문풀 비율은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총 5주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작년에 어떻게든 유전을 다 끝내려고 5회차에 사람의 유전병까지 진도를 나갔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사람의 유전만 알차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 수업 때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이게 폐해가 뭐냐면은 아까 그 기말고사 때 제 수업을 이제 탈주해가지고 약간 좀 아쉽게 된 그 친구가 유전병을 여름 특강 때 들었기 때문에 괜찮아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전병을 사실상 5주 동안에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개념만 겉핥기로 이렇게 나갔던 것 뿐인데 학생이 이제 자기는 유전병을 들었다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10월 2일 정도까지면은 시험이 다 끝나기 때문에 시험 진도도 그렇게 많이 나가기가 힘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알차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들어갈 때 유전병 진도를 정상 커리에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올해 좀 커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은 올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좀 날이 갈수록 이렇게
학력저하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1학기 때 이제 킬러인 막전이 단원이 있거든요. 막전이 단원을 작년에는 40문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줬어요. 작년까지는 그걸 풀어오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학생들 가르쳐 봤을 때, 야, 이게 올해 두 번 내면 안 되겠다. 세 번에 나눠서 내야지 학생들이 문제를 그래도 풀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막전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줬거든요. 풀어온 학생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예, 이게 문제수가 그 기준이 아니라 애초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문제풀이 능력들이 많이 좀 저하가 된 상태여서 겉핥기식으로 유전병까지 그냥 쫙 달리기에는 학생들한테 문제풀이 스킬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체득화시켜주기 어렵다 판단을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유전까지만 나가도록 제가 커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특히 고2 학생들이 현행수능의 생명과학 1을 보는 마지막 이제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테러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서나 엉터리 자체 교재로 그리고 이제 경력도 없는 강사가 수업을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대인재에서 단연간 수업을 진행을 해왔고 실력 있고 저도 이제 수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적을 낸 제 수업을 들어주시고 선택을 해주신다면 우리 학생들 제가 정말 저에게 맡겨진 숙명, 제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 설명의 순서는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좀 이따 저기 뒤에서 학부모님들 이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오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